자, 328페이지 이제 공간 정보 이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인데 법의 이제 명칭이 좀 많이 바뀐 대표적인 이제 경우예요. 과거에는 뭐 지적법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법의 명칭이 이제 쭉 뭐 한 몇 번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자, 여기 이제 공간이면 공간은 뭐겠어요? 지표가 있으면 지표, 지상 부분, 지하. 자, 이게 이제 공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은 일단 지표를 기준해서 지상, 지하 이 부분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지상, 지표, 지하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 그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법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간에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추가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표를 기준해서 지상, 지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간이고, 여기서 뭐 공간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정보 가장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저기 소재 지번, 뭐 면적, 지목 이런 부분이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와 같은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법의 이제 명칭이 약간 좀 특이하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는 지적법이라고는 출제 안 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출제돼요. 이렇게 출제가 되면 거의 시험 문제 지문에 문제 지문에 저기 한 줄 정도 나옵니다. 법의 명칭이 여러분들 굉장히 긴 게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도 좀 긴 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간 정보인데, 공간 정보 중에서 주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 공간 정보를 하더라도 지상하고 지하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면 지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거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부분도 지상이나 지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표에. 그래서 지표를 여기서 이제 지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토지와 관련된 각종 뭐 자료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 뭐가 되냐?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적.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적이란 토지의 호적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적부란 명칭이 옛날 명칭이죠. 요즘은 호적이 아니고 뭡니까? 뭐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적이라는 게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왜 이게 호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호적부 보면 이제 저기 뭐야 윗대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과거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과거부터 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 그 같은 이제 그러기 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공간 정보 중에서 지표, 토지와 관련된 정보예요. 여기 이제 표현은 이제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담는 그와 같은 이제 하나의 이제 공적인 형태를 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뭐 지적은 이제 뭐냐? 뭐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두는 그와 같은 이제 각종 관련 자료가 이제 지적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적이 이제 3요소 해소나인데, 자, 지적, 여러분들 뭐 시험 관련해서 이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지적 공부하고, 그 다음,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토지. 그 다음 지적 공부. 그 다음 등록.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자, 그럼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도 각종 정보가 있겠죠. 건물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건물에 대한 정보예요. 해당된 건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규모, 면적이 얼마냐, 그 대상 건물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 뭐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 그 다음에 구조, 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냐, 이런 부분이 건물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 이와 같은 건물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느냐, 건축물 대장에 이게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건축물 대장이 여기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포함되냐, 이게 대한 내용인데, 건축물 대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시는 건축법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 규정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건축 절차 제일 마지막에 사용 승인 절차가 나오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은 이후 건축물 대장과 관련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부동산이면 토지하고 건물인데, 건물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 대상법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건축법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등록 사항은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안 들어가요. 대신 어디서 출제해요? 건축법이 아니라 공법 중에서 건축법에서 출제되는데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공법에서 뭐 이것 말고도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겠어요? 건축물 대장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개업할 때 건축물 대장 발급받아가지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건물과 관련된 정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시험은 대상은 이제 주로 이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정보는 이런 게 이제 토지에 관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토지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자 등록하는 공적인 창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적인 창구가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 산인 경우에는 임야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나와 있는데, 경계 등과 관련해서는 도면에 이제 표시해요. 그 도면의 명칭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는 어디에 나타나냐? 지적도.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와 관련해서 경계는 어디에 나타나냐? 임야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적 공부에 이런 내용을 뭐라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물적인 대상,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등록할 것이냐? 종류가 나오죠. 각종 대장하고 도면에 여기 나 있는 내용을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적에 이제 3요소 나 있는데, 지적 관련해가지고 3요소, 토지하고 지적 공부하고 등록. 이와 같은 게 이제 지적을 이루는 3요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적 제도에 도입하고 발전에 나 있는데, 자, 여기 지금 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죠. 자, 그러면 임야는 주로 이제 산이죠. 근데 이제 왜 같은 토지인데 두 가지로 나눠지냐 이건데, 자,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를 할 때 순서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 때 제일 먼저 조사한 건 식민지니까 세금을 거둬야겠죠. 세금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이 되는 토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겠죠. 그 생산이 되는 토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작하는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과세를 하기 위해서 생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관련해서 먼저 조사해요. 그러면서 만든 대장이 명칭이 뭐냐? 토지대장이고, 이와 같은 토지대장의 조사가 끝난 이후 생산에 주로 이용되지 않는 뭐 산이라든지 또는 섬 이런 부분을 조사해요. 이런 부분을 조사해가 등록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대장이 뭐냐? 임야대장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가지 다 토지와 관련된 상입니다. 근데 이제 명칭이 왜 바뀌냐면 조사 순서에 따라서, 즉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와 관련해서 그림을 만들었어요. 도면을 만들었어요. 이때 도면 만들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지적도.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와 관련해서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때 그 그림을 뭐라고 하냐? 임야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된 경계는 어디에다가 표시하냐? 지적도에 표시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된 경계는 어디서 표시해야 되냐? 임야도에 표시가 된다.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번 뭐 토지조사령 나와 있고, 그 다음 가로 2번 임야조사령 해서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의미만 좀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 이후, 해방된 이후 지적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적법이 만들어지고, 지적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 법이 쭉 개정이 되다가 법의 명칭이 이제 한번 또 바뀌어요.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자, 2009년 6월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2009년이면 이게 대통령이 누구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2009년. 이분이 이제 대통령 할 때죠. 이분이 대통령 할 때 이분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였어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거예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4대강 사업하면서 이제 저기 물길이나 이게 다 바뀌죠. 뭐 보호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청량하고 수로조사하고 지적에 관한 법이 각각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 이제 토지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관할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수로조사니까 물길과 관련된 조사예요. 수로조사와 관련해서는 바다 같은 경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량은 주로 토목 청량과 관련된 건데, 그 당시 건설교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업무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할 부서가 쭉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한 거예요. 법을 합해가지고 법 합한 것뿐만 아니라 법 명칭도 합한 거예요.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 이거 합쳐가지고 국토해양부로 해가지고 관할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여기에다가 이관시켰어요. 이관시켰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부가 폐지가 됐죠. 해양수산부가.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제 해지가 되면서 또 뭘로 바뀌어요? 국토교통부로 바뀐 거죠.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또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시험 출제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법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 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가로 4번에 이제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자, 이게 2009년에 이제 시행이 됐다가 2015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이제 변경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봐주시고, 그 다음 뭐 330페이지 가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뭐 법의 목적 해가지고 나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구별하시죠.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 다른 말로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다니? 대통령이 만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부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2차 과목은 대부분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까지 시험제가 출제되면 틀려야 됩니다. 시행규칙은 내용 엄청 많아요. 굉장히 지엽적인. 여러분 대부분 시험은 여기 법률하고 시행령 이 두 가지에서 주로 이제 출제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뭐 배우는 내용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법률하고 시행령까지만 여러분 이제 시험이고 시행규칙이 한 10% 아니면 20% 이렇게 출제되는데 시행규칙은 출제되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공부하게 되면 공부 양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여기서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60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장수생이 되면 여기까지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다 옛날에 한 거거든. 옛날에 한 거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거의 미로예요. 이게. 새로운 걸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1페이지 가시면 이제 3번 뭐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 이념에서 나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리고 직권 등록주의에서 나있는데 뭐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의 나이인데 첫 번째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지적과 관련된 정보를 각각 기록이나 등록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공적 장부가 지적 공부예요. 그래서 그게 나 있는 명칭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청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하고 도면이 지적 공부다. 지적 공부에는 대장뿐만 아니고 뭐도 들어가냐? 도면도 들어가냐? 대장하고 도면 이게 지적 공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에 관한 법에서 계속 보는 내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걸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거 네 개가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소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332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토지 조사하고 등록 방법이 나와 있고, 1번 지적 국정주의가 나와 있죠. 지적 국정주의. 자, 지적과 관련된 내용, 지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소재나 지번, 지목이나 면적,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국정주의다 이렇게 되는데, 국이 이거예요.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이걸 지적 국정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 직권 등록주의가 나 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또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소재나 지번이나 면적, 경계, 자, 조사해서 청량은 원래는 지적 국정주의니까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죠. 국가 중에서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재나 지번이나 면적이나 경계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즉 국가에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적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래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국가 사무에다. 국가가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31페이지 지적소관청이 나와 있어요. 가로 2번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보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그리고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 신청 등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지번 등을 이제 정하는 것은 결정은 지적소관청인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앞에는 지적국정주의니까 국가에서 정하는데 국가기관 중에서 누구냐? 국토교통장관이 조사 청량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누가 정하냐? 지적소관청이 정한다. 근데 지적소관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냐?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권한이 위임돼 있어요. 뭐 인가라든지 허가, 그런 게 이제 권한이 위임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가면 맨날 나오죠. 뭐 특별시장, 관여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뭐 이렇게 놓을 때도 있고, 뭐 시도지사가 놓을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공법에서는 주로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이거와 관련해서 권한을 누가 가지냐, 그게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지적법에서는 인가, 허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와 관련된 처리예요. 그래서 원래 이와 같은 면적이나 지번이나 경계는 국가가 해야 되고, 국가 중에서 누가 하냐? 국토교통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장관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 해당되는
그 위탁받은 기관을 뭐라고 표현하냐? 지적 소관청.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에서는 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업무, 사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 사무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고유 사무는 주로 주민의 복리 등과 관련된 그와 같은 업무는 고유 사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 뭐 국토관리라든지 또는 병력과 관련된 사무,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지적국정주의니까 국토교통 장관이 해야 되는데 장관이 직접 못하니까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탁받은 기관을 뭐라고 하냐?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때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공법은 각종 인가,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권한을 누가 가지냐. 이게 주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적 관련해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할 사무를 뭘 봐서 위탁받아가지고 합니다.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인가,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적소관청이 아주 짧게 나와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얘네들이 문제예요.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 보면, 여러분들 그게 가로수에 보면, 시장 보면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그게 나 있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원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시와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 행정상의 시예요. 여기서 이제 자치단체냐 행정상이냐 이거 뭐 가지고 구분하냐면, 시장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되면 자치단체, 그렇지 않고 임명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되면 행정상의 시가 돼요. 근데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명칭은 시로 되어 있는데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냥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대도시예요. 그리고
50만이 되지 않는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 자,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게 되면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구를 둘 수가 있어요. 구를. 그러면 이때 구청장은 자치단체장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 대도시에 두는 행정상의 구도 그냥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저기 수원시 같은 경우 한 100만 되잖아요. 120만인가.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안구 있고 뭐 건성구 있고 이렇게 있죠. 이때 명칭은 구죠. 근데 이와 같은 장안구하고 건성구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아니라네. 그냥 수원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임명한 그냥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상에 이제 두는 구예요. 자, 그래 이제 50만이 안 되면 구 설치 못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보면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지적소관청인 시장에 포함이 돼요. 근데 끝에 보면 대도시인 시장은 여기 시장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 또는 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구청장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뿐만 아니고 행정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구청장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행정상의 구청장은 대도시인 경우만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도시인 경우에 이와 같이 수원시인 경우 장안구청장, 건성구청장 이와 같이 구를 두게 되면 해당되는 장안구청장, 건성구청장도 지적소관청에 뭐예요? 해당이 된다.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공법하고 좀 틀려요. 공법하고 완전 틀리죠? 왜 그냥 공법은 이거예요. 권한을 가지냐 못 가냐. 인간은 허가나 권한을 가지냐 못 가냐. 이거 문제인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대신 처리해 주는 거야. 대신 처리해 주다 보니까 권한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누가 업무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정해요. 그래서 법에서 표현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가 되냐. 지적소관청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소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입니까? 종로구 구청장입니까? 종로구 구청장. 여기 구청장은 자치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시 건성구. 그럼 이때는 수원시장이 여기 시장으로서 소관청이 되는 거야? 아니면 건성구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야? 자, 수원시에 일단 구는 설치가 됐지만 이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죠. 그 천안시도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입니다. 여기 북구가 있으면 이때는 천안시장이나 수원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누가 되냐? 건성구 구청장, 북구 구청장이 여기 소관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택시는 구가 없죠. 아직 50만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때는 평택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공법하고 틀립니다. 공법은 웬만하면 대도시장에 다 들어가죠. 공법에서 웬만하면 대도시장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적소관청에서는 대도시장은 안 들어가는 거야. 대신 구가 설치가 돼 있으면 누가 들어가요? 구청장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서 하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업무 성격이 좀 틀려요. 이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뭘 받아냐? 위탁받아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거예요. 위탁받아 업무 처리하는 거고, 공법은 허가냐, 인가냐, 권한이 이제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거. 그게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법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토지에 이제 표시가 나 있죠. 이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 뭐 등기법 할 때도 이제 분명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경계점과 관련해서 좌표, 뭐 이와 같은 게 뭐가 되냐. 토지 표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경계점 이제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좌표, 이런 게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 자, 그래서 토지 표시에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그리고 좌표까지 토지에 이제 표시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동이 여러분들 교재 보면 한자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말로, 다른 한자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게 보면 또 이렇게도 돼요. 토지 이동. 뭐가 차이냐면, 여기 이동은 토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토지 움직이면 여러 주쪽이에요. 지진이나 나야 이게 토지가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동이라는 건 이와 같은 토지의 움직임, 물리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동이라는 건 자, 토지대장 등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동이.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등록된 내용하고 다르게 변동됐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동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토지대장에 이렇게 등록된 동삭동 110원의 면적 1,000제곱미터고 지목은 뭐냐?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등록사항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동삭동 지금 110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지목이 1,000이었는데 자, 등록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지목이 1,000인 걸 대로 바꿨다니. 그 등록되어 있는 사항 전이 뭘로 바뀐 거예요? 대로 바뀌었죠.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
이동이. 그 다음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근데 이걸 필지를 나눴어요. 자,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분할했다니, 분필했다니 얘기죠. 그러면 면적이 일단 1000제곱미터에서 뭘로 바뀌고 500으로 바뀌고, 그리고 필지가 나눠지면서 지번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뭐 100에 1 이렇게 해서 바뀐다. 그럼 지번도 뭐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뀌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동이다. 그래서 그게 이동 보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냐? 이동이에요. 지금 이거는 새로 생긴 거 아니죠? 말소된 게 아니죠? 뭐가 된 거예요?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 관련해서 이와 같이 변경 등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하냐? 이동.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정한 거 뭐가 있겠어요? 자, 바다를 이제 매립했어요. 자,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매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토지가 뭐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경계, 면적 다 청량해서 대장을 새로 뭐예요? 만들자. 이와 같은 경우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거, 말소. 자, 아까 해안에 있던 토지가 해일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와 같은 경우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없애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 정하거나 변동이 있거나 말소하는 것, 이거 자체를 뭐라고 보냐? 토지 이동이 돼요. 이게 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게 이동에 해당되냐, 뭐 사유를 골라라 이게 나요. 그런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시는 거고,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유념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 지적 청량 라인인데, 지적 청량 필지의 이제 경계 또는 좌표, 면적, 자 이런 거 이제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청량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용어 중에서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그걸 파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 1번에 나 있는 지적 공부 그 종료하고, 그다음에 가로 2번 지적 소관청 라인인데, 소관청 공법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의 이제 표시도 라인인데 표시 그 부분, 그다음에 토지 이동은 여러분들이 그게 개념을 좀 잘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338페이지 가시면 지적공부 종료라인인데, 지적공부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토지대장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이제 그게 등록되는 사항, 고유번호, 토지 소재, 지번, 그리고 축척, 그리고 토지 표시에서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 그런 부분이 토지대장 등록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재하고 지번하고 그다음 지목하고 면적, 이런 부분이 토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경계가 또 토지 표시라고 했죠. 그 경계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341페이지 가시면 4번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나 있죠. 그게 이제 가운데 그림 나 있죠. 그게 지적도예요. 지적도. 그 지적도에도 보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되어 있죠. 소재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14의 젖, 제일 위에 보면 이제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14의 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가 뭐냐면 지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목이죠, 지목. 그리고 여기 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경계. 경계. 지금 그게 선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부분 있죠? 그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경계가 그림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계속 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지적법은 끝까지 보고 아마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다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332페이지에 토지 등록부터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습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 뭐 별 할 상이 아니죠, 지금은. 예습을 할 상이 아니고 예습은 뭘 예습해야 되는 거예요? 2차 과목을 예습을 하셔야죠. 2차 과목 중에서 민법하고 학교론 중에서 또 뭘 예습해야 되나? 2차 과목 관련해서 민법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학개론은 2차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그냥 1차에서 그냥 끝나는 거고 2차는 민법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이 2차 과목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 있어야 2차 공부할 때 좀 편해요. 지금 뭐 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뭐 용어가 대부분 여러분들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민법이 되어 있어야 등기법도 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법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법도 가도 뭐 지역권 나오고 또 뭐 저작권 나오고 또 뭐 승계가 나오고 뭐 세법 관련해서도 민법 내용이 많이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아직 뭐 12월 달이니까 12월 달 정도 되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민법에 집중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계로는 시간이 가면 이제 좀 해결이 되는데 민법은 처음부터 안 해두면 나중에 미루다 보면 민법이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남은 이제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공법은 분량 많으니까 그날 하셔야 되고,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은 그날 배운 거 그날 하면 제일 좋은데 그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몰아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은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 수업 시간에서 끝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또 한번 큰맘 먹고 공부하겠다고 해서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안 되지만 다른 과목에 이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한 7월 전까지는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은 그냥 수업 시간 가지고 그냥 해결하셔야 되고, 별도로 뭐 시간 내 가지고 공부할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차 과목, 두 과목에 이제 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 이제 지적법 나머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부분, 알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